즐거운 커뮤니티를 전해주실 김용인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명사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이 약속을 해놓고, 야, 그것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저도 마이크 앞에 많이 서본 사람이고 대중 앞에 많이 서본 경험이 있는데 이것을 처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뭐 기계 호환성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내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그냥 평범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될까 객이 될까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의식을 갖지 못해서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선장이 조금만 자기 사명감이 있고 그 자기 배에 탄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무사하고 나라가 얼마나 편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주인이 돼야 할까 객이 돼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는 약간 좀 잘 안 보입니다만 제 경력을 간단히 여기다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진행 그 순서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남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데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인과 객, 주인과 손님,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손님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주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정신과 손님의 정신, 주인 정신과 머슴의 정신 이런 것을 가만히 대비해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뜨겁게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인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일을 건성건성한다 하는 얘기를 최근에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건성건성하는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제목으로서 부제로서 공직생활의 회업, 회상하고 기억한다 하는 그런 회업, 그리고 인생 이모작의 새로운 출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저는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친구가 와 있습니다. 친구가 와 있고 고향에 우리 김동식 친구가 와 있고 또 김성곤 우리 교장 선생님도 와 있고 우리 향후에서 여러분도 와 계시고 평상시 제가 사회활동하는 이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아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좀 대충은 알지만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전라남도 보성이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벌교라고 한 곳인데 그곳은 그 남도 사람들은 알 겁니다만 여수 가서 돈 자랑 말고 그 다음 순천 가서 인물 자랑 말고 벌교 가서 주먹 자랑 말하고 합니다. 뭐 저는 주먹 자랑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경찰 들어와서 열심히 무도를 바꿔서 어느 분의 경호대장을 대선 후보 경호대장을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제 인생에 대단히 큰 역할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러한 그 발탁의 배경에는 제가 경찰대학에 근무를 했는데 경찰대학 정신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경찰 생활은 충남 대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아는 분이 이무영 우리 계장이라고 그분이 저를 선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국에 근무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충남도 기획감사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분이 잘 봐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찰대학에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저를 불러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저에게 어떤 임무를 주느냐, 그 급식계장이라는 자리를 주는 거예요. 급식계장이라고 한 자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학생들과 그 다음에 교직원들의 급식을 담당하는 자리니까 소위 그래도 남에게 그렇게 괄시를 받는 자리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로 대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그 저하고 함께 근무했던 분이 그때 교수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보고 아이 김주임이 여기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금 마침 교수계에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것에서 함께 근무를 하자. 그 무슨 자리입니까? 그랬더니 정신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될까 그런 얘기를 마침 또 거기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가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급식계장이 있으면 여기 그 좁은데 욕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우리 또 김주임 성격에 정신교육 교관이 참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무영 그때는 총무과장이었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보다는 이곳에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경찰대학 정신교육 교관을 맡게 됐습니다. 담임교관을 맡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이란 게 재미가 있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없는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재미가 있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가니까 우리 가락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조를 하는 분 어느 인간문화재를 초청해가지고 2시간 시조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재미가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다 뒤에 앉아서 그냥 좀 졸거나 또 적당히 그냥 시간 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락의 이해와 감상은 그것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 가락에 대한 그런 것을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가락의 이해와 감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대상자로서 조상현 명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조상현 명창이라고 대단한 그 소리를 자랑하고 지금으로부터 60년대, 70년대는 거의 그분들의 무대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명창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것이 많이 출연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가락의 이해에 대한 1시간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와서 실현을 보여주는 그 강의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하려면 출연료를 줘야 되는데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이름을 올려가지고 당시 최고의 그 강사료가 장관급이 1시간에 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하는 걸로 쳐서 15만원씩을 그 쳐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10명이면 10명 또 15명 그 전체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 배분하고 하는 것은 조상현 씨한테 드리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서 했는데 아예 그것에 딱 제로이 걸렸습니다. 윗분한테서. 그래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마침 이제 그분이 그날 기분 좋게 그 경찰대학이 구성 용인시 당시는 그 용인군이었습니다. 용인군 구성면 원남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날 신간에 나가셔가지고 그 서울에 지인이 오셔서 아주 그날 점심도 잘 대접하고 또 술도 한잔 하시면서 기분 좋아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회장님, 그때는 이제 과장님 이걸 꼭 해야겠습니다. 우리 경찰대학의 그 강사료가 매년 남는데 이걸 발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딴 데 쓴 것도 아니고 경찰 교육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거 잘못 있으면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더니 그래 김주임 믿고 그럼 내가 결정을 하지. 부장님한테 잘 말씀드려. 부장님은 뭐 오케이입니다. 학장님은 이제 우리 또 계장님께서 가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이 학장님께서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이것을 우리만 보면 되겠느냐. 전
경찰대학생을 다 해라. 그러더니 다음날 또 바뀌어가지고 우리 경찰대학 교직원과 부성면에 있는 그 면민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버스로 가지고 그분들을 실어 올려서 해라. 그래서 경찰대학 그 강당이 약 2~3천 명 들어갈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분들을 다 오시게 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저도 이제 국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래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현 씨가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그 옛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얘기하고 또 그런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는지요. 아주 모든 것이 다른 분들이, 야, 우리 가락이 이렇게 좋으냐, 이렇게 그 신명나고 우리 가락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우리 교육을 일주일간 정신교육을 마치는데 그냥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뭔가 하나 좀 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교육 장소를 다녔는데, 마침 서울시 교육원을 가니까 서울시 교육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더라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뭐냐면은 이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서 이 성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조용히 얘기를 하고, 또 교육을 가는데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전에부터 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청남교실, 지금은 그게 바꾸어서 법화교실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그 교실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체가 딱 들어올 때 불을 딱 큰 뒤에 촛불을 중앙에 딱 놓고, 이제 그러면은 앞에 있는 촛불을 가지고 그날 임석한 교수부장 또는 학장님이 전체에게 다 돌려주면은, 앞면에 딱 돌리면 이제 뒤로 전체 불을 밝히고, 그러면 이제 저와 당시 유경주 경장이라고 그 허참 씨와 함께 가요 첫 운전석을 진행했던 그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직 경찰을 같이 불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그 기억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촛불을 밝힐 때 경찰이고 한국일보 기자가 이 사회면 홈뉴스로 그것을 박스 기사로 해가지고 아주 크게 냈더라고요. 강남의 컴퓨터 비상벨로 강도범 검거 해가지고 아주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알려지니까 또 그때 당시 MBC 방송에, 아침 방송에 여기는 MBC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는 MBC라고 아침 방송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막 나오고 또 라디오 나오고 뭐 갑자기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서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 직원 다 표창을 올리라고. 그래서 전 직원 표창을 올리고, 저는 표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경찰 생활하면서 정말 경찰이라는 직업을 참 사랑했습니다. 제가 순경으로 처음 대전 서부경찰서 유천동 파출소에 근무를 하면서, 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나는 다른 것 다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 그때 당시로는 한 4만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4만 경찰 중에서 내가 업무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경찰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찰을 가장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경찰을 대표하는 생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서 정말 열심히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좋은 정보가 있을 때 제가 없으면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없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쭉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쭉 한양파출소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가 그때 232개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 중에서 그 전체 중에서 단연 1등이 우리 한양파출소입니다. 그러니까 1등에 오면은 파출소장을 표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시경
그때 당시는 국장이니까 국장 부창을 했죠. 그리고 또 다음 달에도 역시 그렇게 또 1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달에는 전화가 왔어요. 그거 할 때. 그때 당시 외근 주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외근 주임은 서울 시내 전 경찰서에 다니면서 외근 근무 감독을 하고, 만약에 외근 주임한테 적발이 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바로 보고가 되거나 그 자리가 좋은 파출소라 그러면은 바로 딴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대단히 실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김 소장님 정중하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 경찰국의 외근 주임인데 그 1년이 몇 개월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대로 답변하면 안 되겠다. 이달에도 내가 1등을 또 했는데 1년에 12달밖에 안 되는데 한양파출소에서만 계속 가져가면 어쩌겠느냐. 그럼 양보라 그 얘기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1등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걱정 안 할 테니까 이번에는 딴 거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냐고. 그러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이제 하나의 그 김용이란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겁니다. 경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의 경호대장을 하고 또 경호를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그분의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왔는데 그 책에까지 실리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11명이 실렸는데 저희들의 얘기가 그 7번째로 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책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서 뭐 수행하고 한 사람들의 얘기가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경호를 했다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까지 올랐는데 제일 그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 듣기 좋아라고 하는 얘기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이 제일 좋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공직기강 비서실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거기는 이 대통령님의 인사참모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겠지만은 전환카드를 갖고 또 전환카드를 작성하고 장관들의 그 인사효과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체장들을 추천해서 하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는 대통령님이나 또 주무부처의 추천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최종 그 결정은 우리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따로의 인사수석실이 생겨서 그건 분리해 나갔습니다. 분리해 나갔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를 가니까 굉장히 처음에 그 발시를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딴 사람을 이미 데려다가 인사까지 다 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는 내가 꼭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주변 분들이 거기는 우리 김용인 대장이 가야 한다. 원래 전전에 그 경호대장을 했던 사람들은 가족 경호부장을 했습니다. 가족 경호부장을 했는데 저는 경호 쪽보다는 이쪽 행정 쪽을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호대장 한 사람이 여기 오니까 뭐 별 볼 일 없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그런 사람을 제껴놓고 제가 가니까 저에게 아주 좀 뭐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나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숙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숙직을 할 때 그 보니까 화장실에 변기가 좀 놀이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 아저씨 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염산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염산을 그래도 깨끗이 닦고 주변을 깨끗이 닦고 또 그 세면기 같은 것도 깨끗이 닦고 또 시간이 또 남더라고. 그래서 이제 숙직할 때마다 저녁에 그 책상에 서류함 같은데 보니까 서류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놔두니까 거기가 새까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이 어디 나가는 동원이 있습니다. 어떤 동원이냐면 뭐 벼베기 행사랄지 또는 식목일 나무 심는 행사랄지 또 뭐 어떤 뭐 동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거기 가니까 그 선물을 맡으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건 내가 가겠다고 나는 그걸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걸어 나가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 글 작성하고 하는 것도 뭐 경호대장에서 머리가 비었는 줄 알았더니 해놓고 보니까 뭐 결코 자기들에게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 검찰에서 나온 우리 이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서기관이 있었는데 참 사람이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거기에 이제 부의사관도 있고 나중에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 때 그 경제수석을 한 분, 또 감사위원도 한 분, 나중에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조달청장 한 분, 그런 분들이 다 함께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와서 그냥 뭐 던성던성 하더니 나중에는 아까 이서기관이 맨 먼저 형님 딱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원래 그런 그 공직사회에서 형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런 분들과 좋은 인과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에 근무했던 그 사람들과의 모임이 청무회라고 해서 청와대의 보도자 그 다음에 모일회자 청무회라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딱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봐도 그분이 회장을 꼭 해야 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국세청에서 나오셨고 저희 지방청장도 하시고 또 국세청 감사관도 하시고 또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인데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회장은 우리 김용인 과장님이 해야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사약을 했는데 또 여러분이 하도 강곡한 얘기라고 그래서 그 회장을 했는데 요즘은 좀 활동이 좀 무색하게 별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난 이후에 열심히 했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 과정 총고정의 사무총장을 4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장님으로 모셨던 우리 박용일 회장님과 그리고 현재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이진현 회장님 두 분과 여러분들도 같이 오시고 또 직접 우리 사무총장은 우리 봉우종 선생님도 함께 했는데 4번을 아마 회장한 것은 상당히 기록적일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그 주인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보면은 저 사람이 분명히 종업원 같은데 주인같이 행세하면서 그냥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경찰이라는 조직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경호회라는 조직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고위 정책 과정에 또 이 과정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여기에 우리 고향의 분들이 와 계시는데 고향의 향인에 저는 사실은 여기에는 뜨겁게 사랑했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첫 번째도 이상하게 바쁠 때 했고 두 번째는 또 제가 그 후에 10년 후에 정동영 후보 경호대장을 할 때인데 그 경호대장 할 때 하필이면 제가 회장을 맡아가지고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만 그 일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얘기가 제의 어떤 그 자랑이 너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름 그대로 정말 내 어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다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바른 사나이가 돼야 그 말이 먹혀지는 것이지 저는 시원찮게 하면서 남에게 잘하라고 하면 절대 되지 않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교적 바른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고향 친구 동식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제가 이제 우리 장석근 박사님을 통해서 체질건강연구소라는 것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문화예술과정 최고의 과정을 최근에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계신 분도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쪽에 계시는 우리 구미꼬 선생은 일본 분이신데 대단한 가수이시고, 또 그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부세페 선생이신데 작곡가이시면서 또 대단한 그 가수이십니다. 이따 아마 2부 시간이 되시면 저분들의 훌륭한 노래도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저의 강의를 위해서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고,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이런 것으로 해서 쭉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직은 제가 아날로그 세대더라고요.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세대로 가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그것을 받고 했는데 우리 얘가 아버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둬라. 그냥 말로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의 앞으로의 길은 제가 모시는 우리 이진현 회장님, 또 그리고 박용일 회장님, 이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제2의 인생 2모작을 힘차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간절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이 얘기를 해서는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제가 경우에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부회장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경우에 140만 회원을 가진 대한민국 제약경호의법에 의한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이제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장차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 총수 출신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청 차장 출신이 차지했고, 지금은 시도경찰청장을 지내신 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내려올수록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구재태 회장님, 아까 제가 경찰대학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발탁을 해서 심어주신 구재태 경호회장님께서 경호회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또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그게 욕심이 나는 겁니다. 야, 그래, 내려올수록 더 잘한다. 저는 경정으로 경찰서장밖에 못했습니다. 떠나온 후에 이분들이 제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같이 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공적비를 세우고 그런 명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명경호회장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남에게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 마음으로 그러한 꿈을 가지면서 인생 2모작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과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인생 2모작 하면은 화이팅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안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그 화이팅 한번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인생 2모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춤 춰주시겠어요? 네네. 대학 교수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사실 준비해 오신 PT가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잘 준비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날로그 세대라고는 하시지만 이제는 이걸 접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100만 원이나 넘는 돈, 100만 원이나 넘는 돈. 이 기기를 자유자재로 쓰실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적당하게 쓰실 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스마트한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감히 점수를 드리자면 10점 만점에 10점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강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동기 유발도 됐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한테 좀 자극이 됐다면 오늘 이 자리가 모이고자 했던 그 취지에 적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열띤 강의를 해주시고 멋진 자리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용인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제가 명사초대 오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난 1회 때는 우리 정현태 남해 군수님이
해주셨고, 또 2회 때는 우리 김재화 박사님이 해주셨고, 3회 때는 제가 했고요, 4회 때는 개그맨 저 최영만 씨가 해주셨고, 저랑 골프 친구랑, 그 다음에 5회 지난주에는 개그맨 고혜성 씨가 했고요. 오늘은 당연히 주인이 될까 객이 될까라는 주제로 우리 김용인 회장님 잠깐 김용인 회장님을 모시고 제가 감사장을 원래 이렇게 강의비리 몇백만 원씩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감사장을 대신하는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네. 제가 의전상 이쪽에 서야 돼요? 이쪽에 서야 돼요? 그건 잘 몰라서. 예. 주는 사람이 이쪽에 쓰는 건가요? 네. 어쨌든, 네. 예, 이쪽에 쓰는 거랍니다. 네. 자, 매니저님, 우리 카메라 좀, 부탁합니다. 사진 촬영 좀 해주세요. 자, 제가 이 감사장을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자, 잠시만 이거 좀 한번 올릴게요. 네. 감사장 2015-055 성명 김용임. 이 분은 장석근 체질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한 명사 초대 특강에 멋진 강의를 해주셨으므로 모두의 고마움을 본 감사장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9월 21일 장석근 체질건강연구소 소장 장석근. 부상으로 더 건강하시라고 이게 산삼을 담아서 사실 태웅이한테는 인삼이 별로 안 맞지만 이건 산삼이니 담아서 더더욱 건강하시라고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아니 그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 뭐 뒤들어야 되는 거야? 네. 됐습니까? 네, 몇동 카메라를 봐야 되나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산삼은 2층에 올라가면은 여러분께 한 잔씩 다 따라 올리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많이 조금 거기에 좀 바짝 붙여주세요. 이쪽만. 여기 괜찮습니다. 예, 하나,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전화기 보세요 그래요. 예? 전화기 보세요. 예, 이거 전화기, 카메라가 전화기 보시고요. 예, 자, 표정 밝게요. 저기 장석근 박사님. 네네네. 단체로 이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회장님 한번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시겠습니다. 많이 조금 거기에 좀 바짝 붙여주세요. 이쪽만. 여기 괜찮습니다. 예, 하나, 카메라 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전화기 보세요 그래요. 예? 전화기 보세요. 예, 이거 전화기, 카메라가 전화기 보시고요. 예, 자, 표정 밝게요. 저기 장석근 박사님. 네네네. 단체로 이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회장님 한번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화이팅!